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금요일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2024 헌납 8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일이 마침내 4월 4일 오전 11시로 잡혔습니다. 온 국민이 숨죽인 채 지켜봐야 했던 12.3 비상계엄, 그 느닷없었던 충격과 공포의 밤으로부터 122일 만인데요. 겁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4일 오전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윤석열은 즉각 파면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데요. 즉시 대통령 관저에서도 나가야 합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반면 탄핵 찬성 재판관이 5명 이하일 경우 윤석열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대참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국회는 윤석열이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의 군대를 투입했다며 탄핵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윤석열 측은 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어이없는 개소리인 거죠. 비상계엄에서 선고까지는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됐는데요. 마침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째,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째 되는 날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애타게 탄핵 심판 선고일을 기다려왔는데 마침내 그날이 온 겁니다. 윤석열의 탄핵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되면서 최근 일각에서 거론됐던 이른바 5대3 설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1명이 빠진 상태에서 5대3으로 의견이 갈릴 때는 남은 공석이 채워질 때까지 선고를 미뤄왔습니다. 나머지 1명의 의견에 따라 6대3으로 선고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는 게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 건데요. 그런 만큼 헌재가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는 건 대통령 파면 의견을 낸 재판관이 이미 6명을 넘었거나 아니면 아예 4명 이하라는 것을 뜻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든 안 되든 탄핵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구조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헌법재판관 8인의 선고 경향 및 앞서 나온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 등으로 미뤄볼 때 이번 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 쪽에 4명 이상이 모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재판관 평의가 잇따라 짧게 끝났던 점도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선고기일 확정을 크게 반기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 등 여당 일각에서는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될 것이라며 여전히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엔 제발 틀렸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모든 정황과 상황을 비춰볼 때 거의 파면이 확실시됩니다. 윤석열 파면 정황은 이곳 저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헌법재판소가 선고 생중계와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스스로 내린 선고 결과에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박 의원은 상식에 맞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생중계를 할 정도면 패배한 쪽이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편결 논리를 제공해야 된다면서 재판관 8명이 상당한 의견 일치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씨에 대한 탄핵 선고 역시 생중계로 진행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번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의 사회 갈등은 확연히 다르다고 느낄 정도로 격렬했는데요. 특히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 일부 재판관들의 집 앞으로 찾아가 살해 협박까지 일삼는 상황인데 이런 국면에서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는 건 대다수의 합리적인 시민들에게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선고 논리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경찰은 선고 당일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 가용 인력을 100% 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전 시도 경찰청에 발령했는데요. 경찰은 서울에 기동대 210개 부대 약 14,000명을 배치하고 헌법재판관마다 신변 경호 수준을 추가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아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는데요. 윤석열 때문에 다쳐서야 되겠습니까? 다락방의 엘리트가 되지 마십시오. 애끓는 국민들의 피울음을 보십시오. 직시하십시오. 나라가 어떻게 파탄나고 있고 민생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인지 똑똑히 보십시오. 그리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지금까지 지연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 민주공화국 공동체가
다시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해 주십시오. 윤석열 내란 수괴는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계엄의 밤, 내란의 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내란 수괴는 합참 결심 지원실을 찾아서 법령집을 뒤지면서 왜 군사를 1000명을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500명밖에 안 넣느냐? 내란 공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질책했습니다. 또 걸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철수단 병력을 재빨리 중앙선관위로 보내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수방사령관 이진우를 다그치면서 제2, 제3의 계엄 내가 할 거다 이런 큰 소리도 쳤습니다. 오늘 이상현 특전사 1공수 여단장과 그 부하가 나눈 대화가 드러났습니다. 복명복창 상부에서 지시 내려온 것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부하들을 회유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선동당한 세력들은 서부지방법원 폭도가 돼서 법원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란 수괴를 법률적으로 빼내려고 즉각 움직인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아무도 모르는 안가에 몰려들어서 그들의 법률 대책을 수기했습니다. 방첩사령관 여인형은 재빨리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허위문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만약 이런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윤석열의 내란의 밤 행동처럼 제2, 제3의 계엄을 또 일으킨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헌법재판관 여러분들이 책임질 것입니까? 다시 한번 준엄하게 명령합니다. 만장일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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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4일 윤석열의 파면이 결정되면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 열리게 됩니다. 헌재가 오는 4일 윤석열 탄핵 심판을 기각하면 윤석열은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하는데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말이죠. 반면 헌재가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해 윤석열을 파면하면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은 즉시 모든 권한을 상실합니다. 이때부터는 어떠한 범죄로도 그를 기소할 수 있는데요.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는 거죠.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이 거리한 경우 60일 이내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통령 보궐선거, 즉 조기 대선은 아무리 늦어도 4월 4일로부터 60일 뒤인 6월 3일 화요일 이전에 치러져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 때 전례대로 60일을 꽉 채운 뒤 선거를 치른다면 6월 3일이 선거일이 되고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인 4월 14일까지 이 날짜를 확정해야 하는데요. 또 날짜를 확정하지 않고 시간 끌기 할 게 뻔해 보이는 한덕수는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를 해댈지 안 봐도 비디오인데요. 또한 최상목도 함께 날려야 합니다. 차라리 이주호 장관이 더 낫다 싶은 거죠. 선거운동 기간은 보통 대선과 마찬가지로 선거 전날까지 22일간입니다. 6월 3일에 선거가 치러질 경우 대선 후보 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데 각 당은 이르면 당장 다음 주부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착수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다음 주 초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6월 3일로 잡히면서 대선일과 겹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법원이 선거운동 등 일정을 감안해 재판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알코올 중독 대통령이 탄핵되고 진짜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이 등판하게 되는데요. 내란 수괴와 내란당이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을 빠르게 회복해내는 게 그의 첫 번째 과제가 될 듯 보입니다. 하지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봐왔던 그 모습 그대로 잘 헤쳐나가리라 믿고 또 믿고 응원합니다. 4월 4일 2024 헌납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마른 봄장마 와중에 내린 단비 같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이 지난해 12월 3일입니다. 넉 달이 넘어서야 징계가 이루어지는 꼴입니다. 참다 못한 국민들께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를 외쳤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시작으로 참다 못해 직접 쓴 파면 결정문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야 5당과 시민사회는 단식과 삭발, 삼보일배, 릴레이 1만 배 등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헌재의 시간이 끝날 줄 모르니 이제 국회의 시간, 국민의 시간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빗발치던 때였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재가 비록 지연된 정의라도 정의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온 국민이 윤석열의 중대범죄 현장의 목격자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은 아직도 민주공화국인가 묻고 있습니다. 법을 공부하고 법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자들이 법으로 온갖 사수를 부려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란숙의 윤석열 파면 선고는 민주헌정 수호이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파면으로 얻는 이익은 그로 인한 손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혹시라도 헌재의 4일 선고가 중대범죄자 내란수계를 합법으로 가장해 탈옥시킨 결과처럼 나온다면 위대한 국민들께서 일어설 것입니다. 전광훈 부류의 극우 아스팔트 세력이 오염시켜버린 국민 저항권이란 말의 신성함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헌재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온 국민이 바라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